안녕하십니까, 콩매도TV입니다. 자,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시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틀 동안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빠졌거든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뭐 크게 뭐 막 불안불안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그것은 뭐냐면 그 종목, 업종 뭐 그런 거에 대한 믿음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여러분들도 지금 막 정말 불안불안하다 그러면 잘못 투자하는 거예요. 불안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빠질 때마다 돈 있으면 더 좀 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좀 들으셔야 정상적인 투자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종목이 뭐 한 3천 개 가까이 되고 업종도 뭐 수백 개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몇 개 안 돼요, 사실은. 진짜 물론 뭐 반도체 섹터라기도 뭐 전공정, 후공정 뭐 이렇게 뭐 소재 뭐 따지면 뭐 많지만 큰 업종군으로 따지면 한 3개, 4개밖에 안 돼요. 한국에서 투자할 만한 게. 그러니까 뭐 나머지는 뭐 진짜 뭐 산업 같지도 않고 테마성이고 특히 뭐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은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 것도 많이 빠지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빠진다게 너무 비관할 게 아니고 뭐든지 쉬어야 갑니다. 쉬지 않으면 못 가요. 미국 시장도 그래서 좀 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제는 분위기가 다 안 좋았어요, 사실은. 뭐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얘기도 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나왔고 여러 가지가 하여튼 어, 주가가 너무 과열이 됐었죠, 그동안에. 그런 것이 조금 차분해지게 시장에 좀 조정을 받은 거다.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더 멀리 뛰기 위해서 멈추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주식은 에너지를 비축하지 않으면 못 가요. 끊임없이 에너지가 공급해야 돼요. 그 에너지는 돈일 수도 있고 하나의 심리일 수도 있는데 어,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시장에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심리적인 것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금 뭐 한 3주 내내 오르고 이틀 뭐 한 3일 정도 우리나라 4일째 좀 쉬어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시장에 대한 뭐 불평 불만 이런 거 가질 필요는 없다. 자기 투자 스타일 그리고 유지하면서 멘탈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황은 뭐 특별히 오늘 또 드릴 말씀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일단 있는 현상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니까. 자, 오늘 또 음봉 마감이죠, 사실은. 음봉 마감이라 시가보다 빠졌다는 얘기죠. 음봉 마감이라 시장이 좀 약하게 끝났는데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물려있는 2차 전지는 반등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심리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예. 2차 전지는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는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을 팔았는데 오늘은 아까 뭐 4천억, 5천억까지 팔았다가 장 막판에 좀 샀고요. 미국 선물은 계속 이제 플러스 보합권에서 이렇게 맴돌았고 환율이 조금 오늘 좀 시장이 많이 빠진 원인이에요. 어제가 4원밖에 안 빠졌는데 근데 60% 빠졌거든요. 60포인트. 근데 오늘은 5원 빠졌거든요. 5원. 어제보다 더 빠졌죠.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이 이렇게 매도가 나온 거고요.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오면 기관도 이렇게 조치합니다. 항상 외국인 선물 따라서 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빠질 조건을 좀 고루 가지고 있었다, 시장에. 근데 이제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어제 테슬라가 급락했거든요, 사실은. 4점 몇 프로 빠졌죠. 테슬라가 3.6이 빠졌군요. 근데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안 빠졌다는 거. 이제 테슬라하고 동조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탈동조화. 좋은 거예요, 그게. 테슬라는 진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보다 PER이나 퍼나 PBR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고밸류를 받고 있잖아요. 어? 어? 세계 부자 1등도 일론 머스크잖아요. 300조 원 개인 재산이. 그만큼 테슬라 주가는 최근에 좀 힘을 못 쓰지만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테슬라하고 동조화가 되면 안 좋아요. 오히려 테슬라는 쉬고 우리 2차전지는 6개월 동안 쉬었거든요. 작년 6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갈 때가 됐다는 얘기죠. 테슬라 상관없이. 반면 반도체는 이제 거의 동조합니다. 이런 엔비디아, 삼성전자, 마이크로 저기 뭐 애플 우리나라 부품주고요. 역시 그 다음에 말씀드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거는 그냥 100% 동조합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하고 테슬라는 이제 동조화가 아니에요. 서로 엇박자지 사실은. 물론 테슬라 오른다고 나쁠 건 없지만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겁먹을 건 없다는 얘기죠. 반면에 반도체는 그냥 거의, 왜냐하면 이 반도체라는 건 생태계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납품처도 정해져 있고 고객사도 서로 정해져 있고 수요도 딱 정해져 있고 커지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가 죽으면 우리 반도체 그냥 죽는 거 똑같이 똑같아. 그냥 같이 막 거울처럼 움직인다 봐도 돼요. 근데 2차 전지는 그렇지 않다. 왜? 아직 시장이 교화도 안 됐고요. 아직 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은 업체들도 많고, 뭐 중국과 이쪽 미국이나 유럽 쪽은 배터리 스타일도 틀리고 여러 가지 동조화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 정도 하고요. 종목별로 좀 보시면 오늘 셀트리온은 자 뭐든지 이벤트 끝나면 이제 보지 마세요. 셀트리온 이벤트 끝났잖아요. 이벤트 끝나면 이벤트로 못 가요. 이벤트 끝나면 실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셀트리온 3사라는 게 원래부터 한 몸이야 정상 아닙니까? 그거 일부러 띄워놓고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예요? 해외 판매법인 아니에요.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 판매법인 아니에요. 맞잖아요. 몸통은 셀트리온이고 괜히 그냥 띄워놓은 거예요. 원래 한 몸이어야 돼. 띄웠다가 붙였는데 주가가 그렇게 뭐 급등할 이유는 없는 거죠. 시너지 효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회계 처리만 간단해진 거지. 원래 한 몸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혼자 독자적인 매출을 못 하잖아.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러면 셀트리온도 그룹주 3개 다 포함입니다. 제약, 헬스케어 뭐 이제 합병하면 없어질 거지만 이벤트가 끝났다. 이벤트가 끝나면 안 보는 게 좋아요. 안 보는 게. 이벤트 끝난 주식은. 제가 어제 포스코 DX 이벤트 끝났다고 그랬죠. 예, 이벤트가 왜 끝나냐면 거래소 이전했잖아. 이제 거래소 이전했잖아요. 그 이벤트로 올랐잖아. 끝났어 이제. 그러면 볼 거 없어요. 한번 스타 종목은 제끼는 거예요. 제끼는 거. 에코프로도 얘기했죠. 한번 스타 종목은 제끼라고요. 제끼라고. 2차전지를 투자하더라도 자 에코프로는 못 가도 그때 에코프로 갈 때 못 간 LLF는 요새 막 폭등하고 있잖아.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결국은 키 맞추기를 해요. 많이 올랐죠. 이거 14만원부터 올라왔으니까 제가 14만원 때부터 이걸 계속 지켜봤거든요. 지금 22만원까지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 단기간에. 그동안에 에코프로는 뭐냐면 하나도 못 올랐어요. 물론 얘가 10배 갈 때 LNF는 2배도 못 갔으니까. 결국은 근데 얘도 언제가 끝이냐면 거래소로 이전이 확정되는 날. 그런 때가 아직 갈 자리 많이 남았지 얘는. 그런 때가 이제 팔고 끝날 시기다. 근데 멀었죠. 왜냐하면 얘는 2차전지 업체 코스닥에서 매출 1등이에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7조밖에 안 되잖아. 시가총액으로 보면. 에코프로 머티만 또 못해요. 그러니까 갈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가 뭡니까?
에코프로 자회사의 하나잖아요. 근데 14조인데 LLF가 7조니까 너무 싼 거죠, 사실은. 몰랐어도 싼 거다. 싼 건 싼 거예요. 비싼 건 비싸다고 합니다, 저는. 싼 건 싼 건데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야지, 이것도.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미국 따라갑니다. 미국이 조정받으면 절대 못 가요, 이런 거는. 미국이 이틀째 쉬어가고 있죠, 지금. 예. 애누리가 없어요, 이거는. 미국 가면 가고 못 가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지수가 어떠냐. 굉장히, 오늘 좀, 뭐해서 뭐인데, 오늘 21선을 좀, 나스닥은 좀 깼어요, 보니까. 21선을 좀 깼기 때문에, S&P는 안 깼고요. 나스닥은 깼죠, 21선은. 안 좋은 모양이에요. 안 깼어야 되는데. 오늘 안 깰 줄 알았더니 깼더라고. 이걸 나스닥이 21선 깼다는 얘기는, 여기하고 이격도가 벌어져 있잖아요. 이제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밑에 있는 이평선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스닥이 못 간다? 뭐 빠지진 않겠지만 횡보할 가능성이 크죠. 나스닥이 못 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간다? 어불성설입니다. 네. 뭐 주식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미국에서 요거를 다시 여기 21선 빨간 선 위에 올려놔야 여러분들이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투자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올릴 수도 있어요. 오늘 미국 시장 강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은. 굳이 쉬어간다고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쉬어갈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그래봤자 뭐 한 200포인트 정도? 14,500, 14,200, 80이니까 뭐 한 200에서 300포인트 정도. 이 정도까지는 쉬어갈 수, 열어놓으시란 얘기예요, 열어놓으시란 얘기지. 큰 기대를 하지 말라. 미국이 못 가면 반도체는 못 간다. 그럼 반도체가 못 가면 누가 가냐? 그 대타로 가는 거지. 누가 가냐면 2차전지가 가는 거지. 오늘 얘들이 왜 올랐을까요? 아무 이유도 없잖아요. 테슬라도 폭락했는데. 그냥 반도체 쉬니까 가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큰 손들이 왜 일로 들어왔냐? 반도체가 미국 나스닥이 꺾이니까 못 가니까 일로 그냥 온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대체 상품이거든. 둘 다 못 올리니까. 반도체도 올리고 2차전지도 못 올리고 못해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발 빠른 사람들은 반도체가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왜? 나스닥이 쉬어가니까. 그리고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 반도체가 쉬어가면 누가 가지? 제약바이오 아니면 2차전지인데 제약바이오 어제 올랐잖아. 2차전지가 가야지 이제. 그래서 이제 올라간 거지.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이 오른 게 아무 이유도 없어요. 전부 오늘 2차전지가 좀 강세했는데요. 그렇습니다. 2차전지가 오늘 강세했는데 이유는 없다. 반도체가 전망 조금 쉬어갈 것 같으니까 그냥 수급상 이동한 거다. 뭐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승 하락 보고 마칩시다. 자, 오늘 해운주가 올랐죠. 이런 거는 그야말로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이란이 어제 뭐 폭탄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 불안해서 다시 이제 해운주가 올랐죠. 흥하해운, 대한해운, H&M 이런 거 다 올랐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흥하해운 같은 건 거기하고 별 상관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올랐던 이제 바이오가 빠지는 거지, 이렇게. 바이오가 빠지고, 이 반도체 바이오가 빠지고, 대체할 수 있는 섹터가 2차전지밖에 없으니까 거기가 오른 거예요, 지금. 오늘 2차전지가.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늘 2차전지 좀 올랐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오늘은 뭐, 흥구, 석유니, 뭐, 중앙에너비스니, 이런 쓸데거리 없는 것들. 정유업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국제유가 올랐다고 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 다 테마죠. 의미가 없어요 오늘.
눈에 띄는 거 LNF 정도. 여기 다 보시면 코스닥도 빠진 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다 제약바이오만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도 한번 보고 마칩시다. 공매도 이제 이거 볼 거 없죠? 크게 그냥 쭉 표만 보세요. 별 변화가 없는데 포스코 퓨처는 들어왔네. 쪽으로 증가. 나머지는 변화 없어요. LG전자 그렇지 뭐 공매도 늘어나더니 목표 주가 딱 내리고 있더라고. 공매도가 LG전자가 요새 늘어난다 했더니 목표 주가 딱 내리더라고. 가전 부분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항상 그런 식입니다. 자, 나머지는 뭐 특별히 눈에 보이는 거 없고요. 여기도 하림 그대로고. 에코프로 BM이 많이 줄었네. 그래도 6만 주밖에 안 남았네. 이제 6만 주만 증가했네요. 자, 나머지 헬릭스미스 같은 게 좀 증가했고, JIP 같은 거 있고, 다 감소, 펜오션, 에너빌리티 3, 이건 변화 없어요. 변화 없어. 변화 없습니다. 이것도 변화 없어요. 그동안에 봤던 종목들하고 크게 변화가 없다. 증가서 감소. 어쨌거나 이쪽 감소 많이 했던 종목은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공매도는 뭐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한번 터져야 되는데 뭐 아직은 안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줄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줄어야 공매도에서 폭탄이 터지는 건데 오늘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시스템 점검 없이는 공매도 재개 안 할 수도 안 한다. 못 박았으니까 6월 달에 안 할 수도 있어요. 공매도 재개. 이 공매도 세력들 괜히 5개월만 버티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지면 큰 코 다칠 것이다.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상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 방송을 공매도 세력도 좀 보기를 바라고요. 빨리 상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이 몇 종목 가지고 7조 원, 몇 조 원이 이게? 2조 5천, 3조, 4조, 4조 5천억, 5조 5천억, 이 한 10종목 가지고 7조 원이 넘는 공매도 쳐놓고 사나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아유.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